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이 됐네요. 벌써 이제 12주 차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시험이 중간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각각 이제 다 치러지게 되는데요. 일단 현재는 지금 이 중간고사를 지금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말고사를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마 이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 되면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시험 범위겠죠. 시험 범위. 시험 범위가,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1장부터 6장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 나머지 진도가 나가게 되면, 뭐, 1장부터 뭐, 10장, 이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1장부터 10장까지, 이거 다 시험 범위, 이 기말고사에 다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죠. 어, 어,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더 처음 이제 이거를 학습을 하시니까 더욱더 이 책의 이 그 시험 범위 양이 1장부터 10장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버겁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 부분을 아, 요약 또는 그 시험 범위를 제가 좀 이렇게 대폭 줄여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도 어렵잖아요. 뭐, 저 노인복지론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공부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범위를, 대폭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시험이니까. 하지만 그 부담감을 획기적으로 줄여 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별도로 공지사항 Y 클래스의 공지사항 여러분들이 어 이거 저 유튜브 영상을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래도 저 지난주 영상 조회수를 보니까 조회수가 좀 적더라고요. 여러분들 수강생 수보다 조회수가 적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 영상을 안 봤다는 소리거든요. 누군가가 몇 명이 안 봤는지 지금 오늘은 들어가서 안 봤는데 예, 좀 보세요. 그러니까 안 보고 나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몰랐는데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시험 범위, 이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Y 클래스의 공지사항에 아, 어, 그 다음 주나 보고 이렇게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너무 가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코로나라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좀 많이 힘들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죠?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비대면 강의한다는 것에 이제 조금 어, 그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고 학습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한 이런 부담감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확 줄여줘야 되겠다는 이제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마세요.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어, 앞으로 시간 아직 좀 남았으니까 편안하게 그 영상 시청하시면서 노인복지론이란 무엇인지, 내가 노인복지론에서 뭐 배우는지 이렇게 싹 이렇게 큰 틀에서 조금 바라보는 그러한 안목을 여러분들이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뭐 6장의 건강보장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 암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노인복지란 무엇이고, 노인복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이런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지, 여기 하나하나 세세하게 암기하는 것은, 그때 봐가지고 찾아서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암기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큰 틀에서 좀 보고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좀 기억이 잘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Y클래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Y클래스 공지사항에 별도로 지금 당장 아니고요.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 그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역시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 그 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좀 복습을 잠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장에 이제 노인의 건강 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건강 보장. 이 건강 보장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위한 건강 보장을 하는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예. 국민건강보험이 있었죠. 국민건강보험.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노인이 되었을 때만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그랬었죠. 여러분들도 다 가입이 돼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제 보험료를 내고 계실 거고요. 자, 뭐가 있어요? 자, 우리 그 출석 과제로 나왔었었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있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라는 게 별도로 있었죠. 원래 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뭐예요? 요 혜택을 보려면 보험료 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보험에 여러분들이 가입이 돼 있지만 보험료를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든지 누군가가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뭐예요? 그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거나 내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 계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보험료를 이렇게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사각지대로 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의료급여법을 적용을 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의료급여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건강보험 쭉 중간에 쭉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출석 과제로도 나왔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를 위한 보험이라고 그랬어요? 고령자, 그러니까 노인들 얘기하는 거죠. 65세 넘어가신 분들, 그쵸? 65세가 안 넘어가도 누가 된다 그랬어요?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환들 뭐가 있어요? 뭐, 치매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중풍, 뭐, 그런 병이 이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예. 이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이
혼자서 뭐 밖에 외출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힘든 거죠. 밥 차려 먹고 화장실 가서 씻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장기요양 급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노후에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러한 그 중풍 치매 어르신들 누가 돌봤어요? 가족이 돌봤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요즘엔 다 바쁘고 그 가족 구성원도 핵가족이고 따로 떨어져 살고 그 다음에 같이 산다 하더라도 뭐 자녀가 혼자 있고 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자기 부모를 부양을 하는데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가족의 이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대신 가족이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대신 그 어르신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하는 그러한 보험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다. 그래서 이들이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문제였었죠. 답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보편적인 제도다. 보편성, 보편적 제도, 보편적, 선별적, 계속 나오는 거죠. 이 선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이 선별적인 거는 어떠한 기준을 제시를 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만 서비스 제공하는 거. 보편적인 거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뒷장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7장에서 노인복지 관련된 노인복지법을 배울 건데, 그 노인복지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법 같은 거예요.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같은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노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이 생기게 된 분들이라면 재산이 많고 적고 간에 누구나 다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도시락 배달을 받는다든지 뭐 반찬 배달을 받는다든지 뭐 정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제 뭐 그런 것은 뭐예요? 일반 노인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줘요?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 저소득 노인들에게 이제 그 서비스 제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별적, 보편적 좀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제 보편적 복지 제도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기준을 뭐 쭉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신청 절차는 제가 요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신청을 한다 그랬어요? 가족, 가족들이 어르신이 뭐 이게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이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가족들이 나 또는 뭐 관할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대신 그 건강보험공단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지사에 아, 직접 찾아가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떻게 돼요? 방문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나와서 조사를 해요. 뭐 어떤 도구, 이러한 52개의 이제 조사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 점수를 매겨요. 점수에서 토탈 뭐, 뭐, 뭐 72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오게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 소견서라는 거, 그 어르신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소견서를 하나 받아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진단서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그 점수 조사한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의사 소견서 제출한 거 이 두 가지를 플러스 해가지고 이 플러스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합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려요. 한 달에 한 번.
등급 판정위원회 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요렇게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으로 굳이 나누면 뭐 6등급 제도처럼 보이게 되죠. 예. 자, 등급의 A, 등급의 B, C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형 보험이랑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점수에 따라서 이쪽으로 등급이 이제 올라가면 그러니까 1등급일수록 이제 중증이다. 그래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 양도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등급을 이제 받으시게 되면 이제 시설급여와 이제 그 재가급여. 예전에는 이제 요양원 가시면 이 장기요양 보험이 있기 전에는 요양원에 우리 부모님을 모신다고 가정을 하면 한 달에 뭐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이 그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본인 부담금이라고 해서 어 15%에서 20%만 내면 나머지는 장기요양 보험료 그다음에 국가에서 대납을 해줍니다. 대신 다 내줘요. 그리고 이제 요양원에 이제 입소가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200만 원 정도 냈던 거를 뭐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이제 확 줄여준다 이 얘기죠. 뭐 물론 거기에는 식비 뭐 이런 간식비도 뭐 이제 붙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양원 서비스 말고도 이제 재가급여라는 게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요양원에 입소하는 어르신들만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다. 자, 그러면 재가급여. 그래서 요즘에 방문요양 뭐 무슨 노인복지 센터들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서 하는 게 이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주야간 보호도 있고요. 단기 보호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여러분들, 단원에서 또 다루기로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집에서 받는, 찾아오는 서비스, 왔다 갔다 하거나 집에서 직접 받는 서비스를 이제 받으실 수 있게 된 게 이제 또 재가급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돈도 굉장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의 부양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었던 거, 60%는 장기요양 보험료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0%는 국가,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이제 부담을 하는. 그것도 이제 본인 부담금도 이제 저소득 같은 경우에 차상위 계층이라고 얘기하죠. 이거의 2분의 1, 10%가 되겠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이, 시설은 20%, 시설은 20이고, 재가는 15. 제가는 아무래도 좀 더 싸죠. 왜냐면 내가 내 집에서 서비스 받으니까. 근데 시설에서 거주하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시설 운영하는데 드는 운영비도 이제 좀 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하게 되는 것은 수급자, 기초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인 경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제로, 저소득은 10%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의아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원래 20%를 제로로 깎아준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이 20%라는 것을 내야죠. 이 20%라는 것은 누가 내야 되나?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이 저소득 같은 경우는 반 해가지고 10%, 이거에 10%를 내는 건데, 그러니까 10%죠. 20%의 절반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누군가가 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내냐? 누가 낼 것 같아요? 누가 낼까요? 어, 대구로 치면 대구시에서 내주는 거예요. 대구시에서. 대구시청. 어, 사회복지 예산으로 대납을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10과 20을 내야 되거든요. 그쵸?
이해 가시죠? 원래는 본인이 내야 되는 것을 어 요거는 아까는 이거는 정부 국가부담 정부고 이거는 본인부담금 이거 낼 능력 없는 사람은 지방정부에서 내주는 거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이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어르신에게 직접적인 케어 서비스, 기저귀 갈아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집에 청소해드리고 뭐 프로그램 같이 하고 막 이런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한다? 요양보호사라는 국가 자격증 있는 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 옛날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이라는 단어를 썼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 수치는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의료급여는 아까 처음에 다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적 사회 서비스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의 노인의 건강보장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7장에 오늘은 이제 7장에 노인복지 관련 법,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관련된 법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굉장히 그 법도 이제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거든요. 제일 상위 있는 거는 헌법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뭐, 뭐 민법, 형법, 뭐 사회법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우리 쪽에 가면 사회보장법 밑에 사회서비스법 밑에 노인 관련된 법들이 또 막 있게 돼요. 그리고 노인복지법 밑에 또 하위법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무슨 뭐 사법고시는 없어졌지만 우리가 뭐 법대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노인복지를 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좀 알아야 되는 법들이 대표적인 게 네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거 위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다섯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노인복지법이 이제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저출산과 고령화를 이제 고령사회를 이제 플러스 시켜놓은 법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법 이름도 되게 길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플러스 고용촉진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계속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초연금법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인복지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뭐든지 이 법이라는 것은 심심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뭐 흔히들 뭐 갑툭튀 이렇게 얘기하잖아.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아요. 뭔가 이유가 다 있어요. 어,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면서 무슨 국가라고요? 법치주의, 법치주의 국가라 하잖아요. 모든 게 우리나라는 법을 통해 가지고 통치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를 판단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있어서요. 그게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하는 게 뭐 도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법이 아니고요. 그건 윤리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지켜야 될 법들 그리고 무슨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국가에서 뭐 국민들에게 이제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세금을 이제 뭐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 돈을 쓰는데 그냥 내가 뭐 국회의원이고 내가 대통령이고 구청장이고 내가 총리라고 해서 내가 내 맘대로 돈을 쓸 수가 있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 어디에다가 돈을 쓰기로 했어. 그러면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노인복지를 위한 뭔가를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됐어. 어, 그럼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돈을 저기다가 예를 들어서 노인들을 위한 뭐 무슨 어떤 시설을 뭐 실버타운을 하나 짓고 싶어. 실버타운. 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유도 있어야 되겠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그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뭐 법이 있어야 돼. 실버타운이라는 것이 이제 명칭이 적혀져 있거나 실버타운 비스무리한 단어가 있는 법이 있어야 돼. 그게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법에 없는 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은 그것도 불법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노인 관련된 이 법이 왜 생겼는지 이러한 배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왜 생겼는지 그래서 이 5가지 법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이 노인복지법